모습을 오늘 많이 만나 뵙게 되니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부 충남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관문이 되어버린 우리 당진의 미래와 당진의 희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원장님 여러분들, 특별히 민정기 군수님, 교육장님, 평통회장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모든 애국단체, 재향군의원 비롯해서 애국단체 단체장, 그리고 선배, 친구, 동지, 동료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2년 만에 또 국가적으로 귀중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 가지 변화도 느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도전과 공격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바로 북한의 문제고 통일의 문제고 또 우리 국가 미래의 번영과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텔레비나 신문을 보시면은 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은 대단히 복잡하고 현란하게 얽혀져 있는 일들이 많아서 쉽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그런 상황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한번 힘차게 짚어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내적으로 이념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좌파가 있고 보수 우파가 있고 보수 진보가 있고 보수 중간이 있고 또 진보 좌파가 있고 진보 종북 세력이 있고 친북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과 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가 급변사태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통일된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느냐, 이 과제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좌파가 좋고 아무리 보수가 좋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자유를 지켜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와 제도로 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유럽 사회주의,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예를 우리는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정치 세력도 있고 사회주의를 따르는 정치 세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번영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국가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회 집단,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은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민주 질서를, 민주 가치를 찾아가는 집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남북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6자 회담의 한 당사국인 북한의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6자 회담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화의 창구로 나온다는 것이 난감해진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급박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문선명 씨가 주인인 신문이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한 정보를 우리 미국
한국과 세계인에게 알리는 신문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 신문의 빌 거츠라는 기자는 미국 대통령도 벌벌 떨 정도로 확실한 정보와 파괴력 있는 그런 기사를 쓰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사 속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김정일이는 작년 8월 달에 이 중풍 증세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췌장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마 김정일이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이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1년 이내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오는데 그 급변사태는 내부의 혼란, 내부의 분열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김정일이 죽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죽음 이전에 이미 사회는 붕괴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김정일이가 죽었든지 죽기 이전이든지 간에 이 사태를 맞아서 과연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일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북한의 수많은 난민과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과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특히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과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놀랍고 엄청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주도권은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어야 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국민적인 캠페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외교안보 포럼은 여러분들이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0년 전부터 북한의 핵 문제,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우리 중국과의 문제, 주변 국가, 우리 국내외 남북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외교 안보에 관해서 새로운 진로, 새로운 기획, 새로운 꿈을 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이와 같은 대중 강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북한의 급변사태의 초기 단계인 이 시점을 맞아서 저희 국제외교안보 포럼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명성 높으시고 진단력이 아주 투철한 학자와 뜻 있는 애국 세력들과 함께 전국을 손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미주 대륙을 비롯해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일종의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형식으로 기용하고 또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제적인 활동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당전에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까우니까 오늘 강사로 모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강연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번면하고 걱정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함성으로 변해서 우리 당진 주변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대륙에, 북한 대륙에, 러시아나 미국, 일본 쪽에까지 국제적으로 큰 울림이, 산울림이 퍼져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 박승춘 장군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뜨겁게. 박승춘 장군님은 언론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육사 27기로 나오셔서 17사단 사단장도 역임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조국 국방부의 정보본부에 와서 일하셔서 30년 동안 그 정보 분야에서만 활동하시고 나중에는 정보본부장으로 계시다가 2002년, 2004년 여러분들 서해 교전과 NLL 침략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우리 국군이, 우리 해군이 정당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들이 일방적으로 군이 책임을 짊어지고 사과하고, 국가가 사과하고, 국가가 책임을 묻고, 그래서 명예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연히 분연히 박성준 장군님이 살아있는 권력의 행실